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 돌파 이플레저 637화 나인 퍼즐 두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드입니다. 총과장입니다. 자, 에이플렛 책이 종이책이 꽤 많아졌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실 거 많아서 좋겠다. 그러니까 하지만 안 사시지. 뭐라는 거야? 결말이 안 좋아. 자, 나인 퍼즐 5화 그럼 얘기해 볼게요. 네. 그 강치목 앞서 얘기했지만 강치목을 죽인 범인은 잡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퍼즐이 도착을 했지. 근데 이 퍼즐에는 특이하게도 몸이 약간 꼬인 이런 남자가 나오는데 빨간색으로 이제 선을 그어놨어. 맞아요. 근데 사실 뭐 대단한 건 아니야. 뭐 목이 뭐 손목 뭐 그냥 다 그런 건데 이걸 보고 경찰들이 화들짝 놀라는 게 난 사실 더 웃겼거든. 그게 뭐 이게 절단 부위와 일치해 뭐 이러면서 근데 사실 되게 일반적인 것 같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뭔가 이제 연관이 돼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뭐 정리를 하자면은 사실 범인이 먼저 이제 강치목을 노리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부인이 죽였다. 그럼 자기가 죽인 거 아니잖아. 그런데 죽인 걸로 치더라고. 그래서 퍼즐을 퍼즐에다가? 보냈다. 원래는 그렇게 죽일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면서 절단한 것처럼 했다. 마치 자기가 이제 죽일 수 있었는데 그 부인한테 양보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이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남편을 토막살인한 이제 서양이를 찾아갔어. 잡혀 있지. 찾아가서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투명 막 앞에 두고 이제 막 얘기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트렁크가 빨리 발견됐냐 이거야. 그 몸뚱아리 들어있는 거. 너무 서영이가 물어본 거죠?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견했어? 그랬더니 뭐 바퀴 자국이 있던데 뭐 이렇게 끌고 가서 우리 둘이 들고 갔어요. 뭐 이런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누군가 일부러 빨리 발견하라고 바퀴 자국을 낸 거야. 그 저수지였나요? 그 호수에다가 이제 버렸는데 진짜 뭐 잠수사 몇 명 들어왔더니 금방 건졌잖아. 금방 건지죠, 그거. 그렇게 해서 되게 일찍 들키게 만드는 거. 얘 입장에서도 되게 억울할 것 같아. 그치. 거의 막 토막까지 져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빨리 걸렸어. 아니 그리고 이나가 그랬어. 굉장히 치밀한 성격이고 막 그런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바퀴 자국을 낸다는 게 좀 어이가 없긴 했지. 그치. 아니 그러니까 나는 서양이 입장에서 이 정도면 정말 각오하고 한 거고 그 공범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별짓을 다 했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는 절대 안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약간 농락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윤이나를 자기 집에 불러다가 뭐 취향이 일치하느니 우린 비슷한 점이 많으니 뭐 이러면서 차주면서 둘 다 키가 엄청 커서 찾아보니까 170이더라고. 이 배우들이 둘 다 옥자연 씨, 김다미 씨 아주 시원시원하지. 아무튼 자 이렇게 된 거고 결국은 이제 누군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뭐 이런 거죠. 여기서 벌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직접 벌이지 않아도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게 또 핵심 포인트야. 그래서 이게 한 명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때부터 좀 하긴 했어요. 여기서 이제 옥자연 씨를 도와준 공범이 있었다는 것도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을 테고. 자, 그리고 이 퍼즐 사건과 무관한 컨테이너 살인 사건이 이 5화에서 진행이 됩니다. 맞아요. 장소는 재활용 처리장 휴게실이고 피해자 같은 경우는 1년 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날 동료들과 여기 휴게실에서 술자리를 가졌던 거야. 그런데 독살당한 거죠.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을 했어. 피해자는 50대 남성 최영환이다. 최영환이면 최불암 씨 본명 아니야? 미안해요. 뭔 소리요? 그 같이 술자리한 3명 중 누가 술에 독을 탔을까? 이게 이제 퀴즈죠. 그렇죠. 근데 다들 뭐 이제 동기도 있고 뭐 돈을 빌렸는데 뭐 안 갚은 것도 있고 그리고 공백 시간이 또 있는 거야. 어디 나갔다 뭐 했는데 혼자 둘이서만 있었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얘는 또 니코틴 구매한 또 경력이 있네. 이력이 나오네. 누가 뭐 이런 친척 거. 중에 뭐 그런 걸 판매하는 업체가 있다니 뭐 그랬었어요. 이 셋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서로 이제 의심을 하는 그런 상황이야. 나 아니에요, 걔일 거예요, 막 이런 거죠. 뭐 이제 이게 굉장히 길게 전개가 되는데 이제 진실편을 들어가면은 1년 전에 한 사건이 있었어. 이제 회사 동료 중에 하나가 얘기를 해주잖아. 경찰한테 대학 입학금을 벌려고 아까 그 최영환 씨의 아들이 여기 이제 알바를 온 거야. 근데 잠시 이제 뭐 그 같이 원래 뭐 2인 1조로 일해야 되잖아. SPC 같이 이제 2인 1조로 아니란 거지. 그래서 혼자 일하다가 이 기계에 컨베이어 벨트에 껴서 사망을 하게 된 거지. 근데 이때 그 3명
전부 다 자신들의 이제 과실이 드러날까 싶어서 그리고 또 사장이 또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구급차에 연락하지 말고 나한테 먼저 연락해 이랬다는 거지. 그렇게 방치를 하다가 결국은 사망했다. 골든 타임이 지나서 죽은 거죠.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뭐였냐. 알아보니 이 피해자 최영환 같은 경우는 각오를 한 거였어. 뭔가 집이 정리가 돼 있고 마치 죽을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래서 그 동료들을 원망하는 마음에 그 음독 자살을 마치 이제 타살인 거 있냐 더 씌워서 이 사람들이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뭐 범인이 나오면 더 좋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오인해서 잡혀가게 하려고 복수를 계획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밝혀냈다. 근데 이제 윤이나는 이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왜 복수를 안 하고 자기가 자살을 하냐? 왜 자살하는 거를 복수라고 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 상담하는 정신과 의사 승주가 힌트를 아주 대놓고 줍니다.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 때 남을 찌르는 사람이 있고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거 적으면서 느꼈는데 얘기했구나. 내가 범인이라고.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중간중간. 나중에 뒤에 가면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방향도 제시해주고 막 그래요. 근데 이 당시까지는 그냥 이나한테 너는 누구냐, 나를 찌르는 사람이냐, 남을 찌르는 사람이냐 이거를 이제 막 계속 되묻는 그 정도로만 봤지. 그리고 중간에 자꾸 근데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지 않느냐고 그날의 상황이 10년 전에 그때.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기억하는지가 자꾸 궁금한지 그걸 자꾸 떠보는 게 있었어요. 알고 보면은 계속 떠봤어.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윤이나 같은 경우는 그 지금 피해자 3명이 실은 어떤 사건의 공통적인 가해자일 수 있겠구나라는 발상을 이 사건 때문에 하게 된다는 맞아요. 거지. 일종의 힌트였지.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수당하고 있구나.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인 건 되게 분명하고 뭔가를 함께 도모했던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퍼즐의 주인공은 남을 찌르는 사람이다. 아까 말했듯이 남을 찌르는 사람이 있고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는데 남을 찌르는 사람이 있다. 왜 남을 찌르게 된 걸까? 이렇게까지 가게 유도를 했다. 이 정신과 의사가. 뭐 뻔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윤이나는 그 강치목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한 도윤수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성민 씨죠. 회장님. 어떤 뭐 건설회사 사장님이야. 뭐 스크린 골프 치고 있어요. 그런데 막 바쁘대.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강치목하고 모르는 사이다 계속 발뺌을 하고 그런데 그날도 무려 뭐 3번이나 뭐 통화를 했고 그 주변인들도 이제 뭐 탐문을 해보니까 강치목하고 아는 사이인 것 같은데 유독 이상하게 어려워한다. 강치목을 어려워했다 도윤수 회장이. 이제 죽고 나서 이제 탐문했을 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일단 그래서 너 조심해라라고 이제 윤이나가 경고하고 뭐 간 날. 그날 밤에 죽어. 그때 경고한 것도 아예 대놓고 하잖아요. 뒤에서 뭐 이렇게 살짝 찌르면 여기가 티 안 나가지고 발견 안 되는데 독살당하는 거라고 뭐. 사람 몸에 손을 대면 기분 나빠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그걸 또 대더라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도윤수라는 사람이 저 미친년 아니야 그러잖아요. 귓방망이 한 대 맞을 줄 알았어.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성민 씨가 이렇게 300안 뜨는 그 표정이 있거든요. 네, 맨날 그 되게 무서워. 한 대 맞을 것 같긴 연기 했어. 잘해. 그럼 어쨌든 죽었는데 그 죽은 게 이제 윤이나가 경고한 거랑은 조금 다르게 죽었지. 그러니까 보통 나 같으면 이렇게 죽였을 거야라고 했는데 이 범인 같은 경우는 뭔가 자신의 범죄를 알리는 게 어떻게 보면 목적 중에 하나로 포함이 돼 있잖아. 그래서 뭐 잘 보이는 데를 찔러서 죽였더라고. 뭐 바늘 같은 걸로 찔러서 죽인 것 같긴 하고. 그리고 퍼즐이 있는데 이게 광대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얘가 더원시티 5802호의 소유자였다. 뭐 이런 거. 이거는 앞서 죽었던 예원 씨가 살았던 그 집이랑 동일한 집이었어요. 그 집에 그러니까 전주인, 그러니까 한 전전주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도윤수 다음에 강치목, 그 다음에 이미영. 뭐 이런 식으로 그 소유권자가 계속 바뀌었던 거야. 왜? 이제 비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도 해도 이게 어떤 재산상의 이유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만 했는데 거기까지 못 간 거지. 이게 그렇지. 장르로 숨겼다고 봐야 될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장르에서 이렇게 한국적인 배경은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걸 마지막에 진짜 현실과 완벽하게 접목을 시켜낸다라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도 굉장히 장르적인 결말로 가긴 하더라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으로 좀 몰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김한샘을 의심하는 시나리오가 이제 살짝 전개가 돼. 왜 더원시티 그 비싼데 김한샘 어머니가 살고 있을까?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경찰 역할을 한 배우였다는 사실도 여기서 이제 슬쩍 나오고 뭐 그런 거야. 근데 이제 뭐 금방 깨지지. 그리고 이제 퍼즐이 여러 개가 모였습니다. 4번째까지 모였으니까 이 퍼즐 배경이 왜 놀이공원일까? 이 놀이공원은 혹시 진짜 있는 데가 아닐까? 해서 그 이미지를 검색을 이빠이 한 다음에 진짜 있는 드림랜드라는 데다. 드림랜드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어. 진짜로. 있었어. 거기가 그 서울랜드 뭐 그런 비슷한 거 아니었나? 맞아요. 아무튼 드림랜드를 찾았어. 그걸 직접 가봐요. 그랬더니 이제 얼마 뒤에 이제 폐장하기로 되어 있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라보니까 그 대관람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이미지가 일치를 한다. 네. 아 여기구나. 여기가 뭔가 관련이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이 관련이 하나 있잖아. 올해 뭐 여기 개장할 때부터 일했던 사람이라고. 그리고 혹시 여기에 무슨 뭐 살인 사건이라든지 뭐 사망 사고 뭐 이런 게 있었냐. 아유 뭐 그런 험한 얘기를 하냐. 없었다. 그런데 어린이 실종 사건은 종종 있었다. 뭐 여기 있을 또 수 힌트를 있지. 줬네. 근데 몰랐지 여기서는. 그쵸. 어. 그때 당시에는. 어린이 실종 뭐 놀이공원이야 늘상 있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하죠. 아니 가보면은 맨날 방송 나오잖아. 누구누가 어린이 부모님 맨날 찾아오는 어디로 중에 뭐 찾아오세요. 애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그렇지. 그냥 그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것도 뭐 상당히 큰 힌트였네요. 그리고 이제 도윤수 사망 현장에 다시 가보는데 윤이나 경고한 대로 되게 유사하게 죽었죠. 근데 보이는 쪽을 선택을 했고 아주 특이하게 이 건설 회사가 어떤 건물 한 층을 통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한 층을 관찰하고 있는 CCTV가 다 삭제가 된 상태야. 그러니까 누군가 이미 왔다 갔다. 그 흔적이 하나도 또 안 남은 거지. 그리고 마치 윤이나를 범인으로 몰아세우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이나가 왔다 간 날에 그 이 사람이 죽은 거잖아. 그렇지. 도윤수가 약간 그런 방식으로 삼촌 살인 현장과 비슷하게 만들었어. 뭐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윤이나가 정리를 하지. 피해자 3인의 공통점은 미리 얘기했지만 더원시티 아파트를 차례로 소유했다. 그리고 이 장소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거 정도예요. 그러던 중 갑자기 최산 현봉식 씨. 예. 뜬금없이 내 현장에서 봤는데 이게 왜 없지? 뭐 이런 거 손수건이 없어졌어요. 되게 낡아가지고 뭐 어디서 많이 벌뻑 뭐 이렇게 나오잖아.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가 자꾸 묘사를 잘 못해서 더 의심스럽긴 했는데 그게 있었다가 없어졌대. 언제 없어졌냐? 증거 목록이나 사진에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본 다음에 바로 사라졌다는 거지. 그래서 한강서 내에 범인의 어떤 공범이 존재한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최소한만 알고 있는 거니까 이거를 믿어야 되는 정보인지 아닌지는 또 약간 유예를 하는데 이때 김한샘이 이 정보를 양정우 팀장하고 이제 공유를 하게 되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김성균 씨. 네. 막 형형 하면서 되게 오랫동안 알던 사이고. 나중에 나오지만 존경하는 뭐 선배이기도 했었으니까. 뭐 한강서 배트맨이라느니 뭐 이러면서 뭐 실력도 있고 뭐 그런 짬바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정도로 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래서 이제 몰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막 들게 되지. 네. 자, 그리고 이제 7화로 넘어가면은 윤이나가 이제 프로파일링한 범인상은 여기서 처음 나오나 봐요. 아, 공개하고 이제 공유하는 장면이 그쵸. 나왔던 것 같아. 네.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성이 있으며 감정을 배제한 높은 자기 통제력. 이게 이제 범인 상인 거야. 그 현봉식은 아니네. 아니 나는 그것도 생각했어요. 그거 자체가 연기일 수도 그렇죠. 있다. 일부러 막 헐렁하게 하면서. 근데 알고 맞아. 보면 막 CCTV 다 조작하고 있고. 그럴 수도 있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연기라고 다 생각하면은. 그리고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공통점 뭐 하여튼 그건 더원시티인데 그럼 자기 삼촌과 더원시티는 또 무슨 관계야? 여기까지 이제 또 가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자기 삼촌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이제 윤동은 서장으로 나오지. 윤동은 총경. 세간의 평은 되게 정의롭고 막 경찰 나왔다. 그래서 최윤수 서장으로 한강서에 부임을 했다. 그러다가 이 한강서 재임 시절에 무슨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연쇄살인인지 모르고 좀 방치하다가 한 뭐 3명인가? 더 죽었지. 뭐 그렇게 죽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옷을 벗게 된 거야. 책임을 짓고. 그런데 뭔가 더원시티 소유와는 무관하지만 어떤 사건의 뒤를 봐줄 수 있는 위치잖아요. 경찰이란 거는.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김한샘이 막 그 사건을 찾다가 윤희한테 막 물어봐.
너 감당할 수 있겠어?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네 삼촌이 꼭 좋은 사람이라는 법은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20년 전 명성일보 명예훼손 고소 사건 파일을 둘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윤동훈 총경하고 뭔가 연관이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때 한강서에서 윤동훈 서장이 이 사건을 묻었대. 그래서 사건 피해자 유족을 찾아갔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막 그 이강현 그 기자 새끼 하면서 그때 우리 누나가 뭐 살해 당했는데 마치 무슨 뭐 노래방 도움이었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날조해서 썼다 이거잖아. 그냥 노래방 놀러 간 거였죠. 이 이강현 기자가 백현진 씨. 아주 잘 어울리더라고. 나 죽지 않았어 하면서 막 뭔가 되게 억울한 캐릭터는 최고인 것 같아. 내가 지금 팬 때만 한번 다시 잡을 수 있으면 누구야 한 번만 도와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나중에 이제 결말편에 보면 막 기사 쓰는 거 나오잖아요. 그거 하여튼 억울 잘 캐릭터는 쓴다 막 최고다. 이러면서 막. 그런데 이때 막 분통을 터뜨리잖아. 그래서 그러다가 죽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그 기자가 죽은 거는 여기서 이제 처음 안 거야. 사실은 그 한강서 서장 윤동훈이 죽었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서로 이제 달리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아, 두 명이 죽었구나. 그 기자 같은 경우는 백현진 씨 같은 경우 비닐봉지를 뒤집어 쓴 채 침대에서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마치 자살한 것처럼 이제 처리가 됐고 당연히. 근데 이때는 몰랐던 건데 이때 퍼즐이 있었다는 거를 요 사람들은 캐치를 못했던 거지. 모르는 거죠. 네. 증거 사진은 있지만 그냥 넘어간 거였죠. 네. 이 사건은 윤동훈 그 살인 8개월 전에 벌어진 사건이다. 자, 그래서 이게 새로운 진실이 나오죠. 그러니까 윤동훈, 그러니까 윤이나의 삼촌의 살인 사건이 첫 번째가 아니었다. 그보다 더 이전이 있었다. 그러니까 윤동훈 총경 살인 사건은 두 번째 살인 사건이었구나.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치밀하게 되어 있었구나. 첫 번째 살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요 기자 죽었을 때 놓인 퍼즐 조각은 사실 눈길을 끌지 못했는데 그 좀 음산한 그림이 있었다라고 이제 당시 형사가 기억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눈 꼬매고 이렇게 사진 찍는 기자가 그려져 있었지. 근데 알고 보니 이 사건 담당 형사가 그 양정호 팀장이야. 근데 왜 이 얘기 안 했지? 그 퍼즐 얘기 왜 안 했지? 뭐 이런 거잖아. 그치. 이때부터 엄청 의심스러운 거야. 근데 왜 말 안 해요? 막 혼자 또 고민하고 막 왜 공범인가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경찰들은 이렇게 그 노포들 되게 잘하는 거 같지 않아요? 항상 나오는 원형 테이블에서 술 먹는 걸 즐기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저런 데가 아직 서울에 있어? 이런 어떤 식당이나 뭐 술집 같은 데를 꼭 찾아가잖아. 기자들도 술집 잘 알지 않나? 모르겠어. 꼭 아니 그러니까 배경에 맨날 그런 데 사용한다 이거지. 거기 꼭 모여서 경찰들 꼭 회식하고 막 이런 데 있잖아. 소주 한 3-4명 진짜 얹어놓고 삼겹살에 그냥 소주죠. 갈매기살 먹어야지. 아니 그런 데가 또 있고 여기서 이제 혼자 맥주 마시는 데는 또 되게 희한한 어떤. 나 그거는 좀 이제 뭐야 이거 좀 안 어울리는데 그 생각이 우리나라 들던데. 같지 않은 약간 근데 인테리어가. 그게 한 7, 80년대 왠지 있었던 것 같고. 아, 그래요? 그런 아니야, 느낌인데. 근데 뭔가 그 인테리어가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7, 80. 약간 카페 같은 느낌이고 네. 그리고 나는 이 형사들이 소주 말고 맥주를 자꾸 마시는 장면이 되게 그 낯익지가 않더라고. 낯설다고. 그 얘기야. 왜? 맨날 맥주 먹잖아. 그거 그런가? 안 봤나? 그 누가- 윤이나하고 한샘하고는 맨날 그래서 맥주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술 좀 먹고 작정을 하고 물어보는 거잖아. 형, 난 진짜 형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번 한 번만 물어볼게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옛날 얘기를 했죠. 마치 자기가 윤이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모른 척 했다는 식으로 처음에 얘기한 것 같아요. 그 옛날인데 윤이나가 이제 고등학생 시절이지. 이때 그 이강현 기자 사망 현장에 윤이나가 가까이 있었다. 우연치 않게 뭐 한층 위에 있는 아파트였지. 그 집에서 과외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불법 그룹과에. 불법이었나? 불법이지. 얘가 그 얘기해 나중에 윤이나가 내가 불법과에 받은 거 너한테 얘기해야 되냐? 하면서. 이때 불법이었나? 아무튼 뭐 그랬는데 그쵸. 하필이면 또 이제 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먼저 간다고 이래놓고 안 가고 옥상에 올라가 있었다. 그런 거죠. 되게 의심스럽잖아. 또 의심스럽지. 근데 이제 삼촌이 요거를 이제 덮어줬다 이거지. 조카를 보호해 준 거야. 없었던 것처럼 이제 한 거죠.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본청에 자기가 이제 발령이 됐다. 갑자기 이제 사건에서 이제 손을 떼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윤이나 역시 자기 결백하다. 그냥 과외 받았을 뿐이고 그냥 옥상에 있었다. 근데 누가 들어가는 건 봤다. 아파트 입구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증언을 하지.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또 기억을 해? 그런 건 기억 잘해. 근데 남자였어요? 수상한 남자? 그치 남자 뒷모습이었지.
뭐 그런 건데 이제 미스터리에서 얼마든지 또 바꿀 수 있었지. 그치. 그래. 뭐 그 정도야 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윤인나는 이강현과 가장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을 찾아요. 이게 이제 오철진이라는 사람이고 황정민 씨다. 회칼 들고 있잖아. 사시미 칼. 맨날 그런 것만 들려. 어울리던데. 아니, 머리도 약간 기르셔가지고 너무 무서워. 야 들어와 할 것 같고. 그런 거 하다가 또 TV 광고에서는 자꾸 공진단 선전 나와가지고 너무 웃겨요. 막. 갯모에. 그래서 이 오철진이 누구냐? 그 삼촌이 살아생전에 그 도움을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치. 그 도움이 이모 하나 있어요. 같이 사는. 같이 사는 건 아닌가? 퇴근을 늘 하니까. 그쵸. 그 큰 집에서 하여튼 뭐 가사일 도와주시는 그 약간 뭐 조선족 말 쓰는 그 이모님도 기억을 할 정도야. 오철진한테 뭐 때 되면 선물 오고 뭐 하고 이랬다. 그러니까 연관이 다 돼 있는 거잖아. 그렇죠. 오철진이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전화 한 통 해주시면 해결되는 게 많았다고. 하여튼 이런 서클이다. 이제 여기서 대충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막 그 뭐 누구 총경 그 조카구나 뭐 하면서 뭐 자기 아들이랑 같이 이제 뭐 가해 받았다는 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되게 좋은 뭐 이렇게 회 썰면서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강현 사건에 대해서 딱 얘기하니까 눈빛이 변하지. 나 그래서 그 칼로 무슨 일 나는 줄 알았잖아. 약간 그런 식으로 아니, 하잖아. 얘기를 하는데 왜 칼을 들고 오냐고. 겁주는 거지. 실제 누가 이래. 그렇지. 아무튼 뭐 그랬다. 근데 황정민 씨니까 무섭다. 그렇지. 그냥 무서워. 아무튼 그냥 이러면서 요 상황은 무마가 됐는지 이제 화면 전환이 됐던 것 같고 그러던 중에 이제 밤에 이 사람 요트에 있었잖아. 자기 네. 그 소유 요트에 요트에서 윤이나가 뭘 건져 올리는데 여기 경비 도는 사람한테 이제 걸려. 그걸 뭐예요? 그래가지고 체포가 된다. 먼저 올리는 게 시체였잖아. 그런 뭐 거였죠. 그거는 그렇겠지. 그렇게 해서 체포가 된다. 근데 이때부터 또 무슨 짓을 하냐면 윤이나가 기억이 안 난다. 근데 기억이 안 난다기보다는 뭔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일부러 함구하고 있는 듯한 그런 걸로 보이죠. 그래서 마치 이제 자발적 구금 상태. 왜냐면 용의자니까. 그래서 어쨌든 오철진의 시체였던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주도인데 한샘하고 뭐 양정호 등등이 막 다 찾아와. 심지어 그 이승주 이 정신과 상담이랑 그 동료인 황 선생도 마침 뭐 제주에 세미나가 있었대. 그래서 또 여기를 찾아와. 그래서 이제 막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듯이 이제 윤이나가 계속 버티다가 이제 다 알았다는 듯이 자신의 이제 알리바이를 그때서야 이제 증명을 하면서 이제 풀려나요. 무슨 택시 타고 있었다고. 그렇죠. 택시 뭐, 택시 불렀다. 뭐 명함 주고 확인해 봐라. 그렇지. 뭐 그렇게 해서 풀려나.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얘기하는 게 그 제주도에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그 김한샘 너 빼고 4명이다. 승주, 황 선생, 그리고 서장, 그리고 양정호. 이때까지도 봐봐. 최산이 없잖아. 최산도 같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 같이 갔는데 나중에 얘기하긴 해. 그래서 한샘이 그때 산이도 같이 갔는데 이런 얘기를 했지. 잘 싸맸네. 그래서 요 중에 이제 범인이 있다 이거잖아.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자발적 구금 상태를 유지한 거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범인이 여기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영역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약간 일부러 윤이나를 따라다니면서 살인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그렇지. 얘가 이제 뭔가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도윤수 사건 같은 경우도 윤이나가 막 이렇게 살해당할 수 있어요라고 할 때 아마 뒤에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저희 이미 벌써 들어와 있어? 네, 그래서 그거 거의 얘기. 배트맨이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일부러 거길 피해서 더 보이는 장소에다 찔렀다는 그런 얘기도 윤이나가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미 딱 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윤이나가 내가 이렇게 범인 행세할 거는 몰랐을 거라고 예상 밖의 일일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좁히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철진한테 이제 그 죽기 전에 그날 이야기했던 건 이제 회상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피해자들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 오철진도. 그렇죠. 얘 그 논 거는 뭐 그런 거잖아. 퍼즐이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고 전부 다 그래서 더운시티랑 뭔가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철진이 이제 증언을 해준 거지. 맞다, 다 연관된 사람들이다. 더운시티랑. 그렇지. 그리고 자기가 더운시티를 만든 사람이고, 그리고 그래서 자기도 이제 노려질 거라고 생각해서 되게 두려워했다는 거지. 좀 자세히 얘기하지. 왜 두려워하는지 그런 것도 좀. 뭐 그러면 얘기가 끝났겠지만.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도 혹시 뭐 범인
한테 뭐 죽은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법도 하죠. 그럴 수 있지. 이나 같은 경우. 더운시티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거기 뭐 입주권인가? 뭐 그 방도 받았었잖아. 그런 게 있었고 해서 이제 그런 생각까지 가게 되고 윤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범인이 아닌 이상 이제 양정호만이 남아요. 의심 대상으로. 그래서 이제 한샘 같은 경우는 양정호가 그날 그 윤동훈 사망 그 당일에 근처에서 술자리가 있었는데 중간에 빠져나왔다라는 그런 증언을 확보를 해. 그때 듣기로는 뭐 동생한테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보러 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양정호는 보육원 출신이잖아. 네. 그거 이제 뭐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보육원 출신의 누군가를 굉장히 평소에 챙겼다. 근데 그건 뭐 프라이버시라 말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보육원에 가니까 얘기를 해줘가지고 또 한번 묻더라고. 근데 나중에 그 양정호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말해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좁혀가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오철지는 이 양정호는 한 달 전에 찾아갔었다. 그러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사망 당일에도 제주도에 있었다. 그날 자기를 찾아오러 온 게 아니라 먼저 와 있었다 이거지. 그래서 되게 의심스럽다. 그래서 이제 김한샘은 얘를 어떻게 족치려고 가는데 갑자기 이제 더 중요한 정보를 하나 이제 최산한테 얻잖아요. 느닷없이. 최면 기뻐. 그 윤이나가 원래 경찰청에 있는데 무슨 프로파일러들 모아놓은 부서가 있었어. 맞아요. 거기 팀장님 되게 쩌리처럼 나왔단 말이지. 왜냐면은 맨날 윤이나 혼자 밖에서 겉돌잖아. 자기 혼자 막 여기 그냥 찝쩍찝쩍 대면은 막 수사에 막 아무데나 끼고 막 이러니까. 그러다가 이 양반이 그래도 실력 있는 양반이다 하더니 최면 기법. 갑자기 체면을 하는 거야. 나 그래서 자, 아니 프로파일러가 원래 이런 것도 해? 난 자, 뭐 어디를 이거야말로 봐. 나는 잘 모르겠네. 아니 뭐 다른 어떤 전문가인가? 그냥 프로파일러가 아니었나? 아니 프로파일링 부서는 맞는데 거기에서 특기였나 보죠. 최면하는 게. 여기 초능력 부대였어? 아무튼 그래서 이제 최사한이 그날 그 증거 뭐 손수건 사라진 날을 복귀를 시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최면 기법을 통해 되게 시간 끌더라고. 뭐 보이는데 막 누구지? 뭐 이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왜 말투가 송강호 씨예요? 언제 현봉식 씨가 송강호 씨를 빙의했어? 그래서 결국 최사한이 최면을 통해서 떠올린다. 양정호 팀장이었다. 저 시계는? 하더니 되게 어렵게 떠올리고 이게 얘 어떤 또 연기일 수도 있겠지. 그렇지 치밀한 자기 통제력. 그래. 난 그래서 와 최면을 걸렸는데도 진짜 연기를 하나? 최면 걸린 척 한 거지. 그러니까 실력이 없다 그 팀장 그냥. 아무튼 그렇게 해서 최면을 통해서 거의 증거를 확보를 한 거야. 네. 그때 그 손수건 가져간 사람이 너래매 하고 이제 따져 물으려고 가는 순간 최사는 범인이 아니다라는 걸 양정호가 증명을 합니다. 그렇지. 이 사건 현장에 없어졌던 손수건을 들고 자기가 나오네. 그리고 다음에 보면서 막 체포가 됐죠. 나 이 장면 무슨 꿈인 줄 알았어. 너무 빠바박 가가지고 이게 한샘이가 상상하는 건가 보다 했는데 현실이더라고. 그래서 자수한 거야. 내가 빼돌리고 내가 범인이야 뭐 이런 거잖아. 네, 그래서 자수해가지고 이제 진술하라고 하니까 보도국 불러달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나 그 보도국이라는 말도 되게 어색하던데. 그러니까요. 원래 그냥 그러니까 기자들 불러달라고 그러잖아. 기자 부르라고 한 거 아니었어? 왜 이렇게 맞아. 보도국 타령해? 그래서 나는 뭐 경찰서에만 따로 있는 그런 부서인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찰 그렇게. 출입 기자 말하는 건가? 뭐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 자꾸 보도국 불러달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진술을 거부하죠. 그래서 그냥 이제 독자적으로 다른 수사를 해보는데 양정호 집에 가보니까 여긴 양정호가 살고 있지 않아요. 다 보육원에서 나와 있는 애들이 살고 있고 자기 집을 양보한 거네. 그런 거죠. 그리고 양정호는 이제 고시텔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보육원에서 나온 애들이라고 하니까 막 가출을 한 것 같지만 그건 아니고 19세 되면 원래 나와야 되니까. 그거 뭐 몇 18세인가 19세인가 네. 나오면 자립해야 돼서 어차피 나와야 되는데 오갈 데 없는 애들 모아준 그런 거죠. 거죠. 그렇죠. 그거 나오는데 뭐 지원금이 몇백밖에 안 된다며. 근데 심지어 그것도 상당수가 사기를 당한데 나와서 사회의 물정을 모르니까 돈만 이렇게 사기 당해가지고 진짜 그래서 나쁜 길로 빠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학교를 진학을 하든가 뭐 직장을 얻었으면 뭐 이렇게 또 모르겠는데 너무 그렇지 어린 나이죠. 않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 동생 같은 애들을 그치. 위해서 이제 뭐 자기는 고시텔에 살면서 뭐 그랬다. 배트맨이네. 네, 그래서 한샘이 또 양정호가 후원하는 보육원에 찾아가죠. 거기에 이제 함께 예전에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형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하기로 뭐 정호는 찾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경찰이 되었다. 근데 그게 누군지는 알려주지 않죠. 프라이버시라고. 네. 프라이버시라기보다는 이 내적으로 보면은
그냥 정답을 유예한 거지. 그렇지. 그거면 지금 두화가 사라지는 좀 뒤에 나와야 됨, 뭐 이런 거잖아.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는 안 말해줘. 근데 이제 또 이나하고 한샘은 뭐 이제 집도 가서 받고 하니까 보육원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걸 보면은 되게 따뜻한 사람이다. 또 이나가 얘기하잖아. 어. 범인의 방이 아니라고 이거. 그러니까 양정호는 온기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아니 그리고 이게 중간에 나중에 보면은 캐릭터가 바뀌잖아요. 갑자기 이나 캐릭터가. 어떻게? 아니 나는 계속 약간 사이코패스와 일반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봤는데 나중에 보면 아주 그냥 정의 굶주린 아이로 막 바뀌는 느낌이라 가지고. 그게 캐릭터의 성장 아니에요? 근데 성장한 계기가 별로 잘 안 느껴지더라고. 한샘과 함께 하면서 잠을 2시간 이상 자게 되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영향을 받고 요 사건을 거치면서 자기 평생의 숙제라고 생각했던 삼촌 살인 사건 그리고 사실 부의 혜택을 엄청나게 입은 거잖아.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에서 나오는 데서 사람이 변해갈 수밖에 없다라고 난 느꼈고, 그러니까 이 카레남과 가까이 지내면서 카레남 하면서 얻어가는 게 굉장히 많았다는 거지. 그런 거죠. 그거는 사건 해결로 표현되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 범인이 밝혀지고 이제 그 결말로 가는 그 순간 뭐 체득한 거일 수도 있겠고, 난 그건 굉장히 합당하고 사실 이 드라마에서 추구하는 바는 분명히 그런 방식으로 캐릭터를 변모시킬 거라고 봤어요. 저는 그 변모의 과정이 그렇게 썩 납득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양정호는 이제 온기가 있다. 그래서 범인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풀려나게 되죠. 그러니까 범인이 아니라기보다는 그래서 풀려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풀려났는데? 그러니까 범인이 아닌 건데 확정적으로 그치, 뭔가 어. 이게 확증이 없으니까. 네, 그런 것도 맞아요. 있어. 왜냐면 그래. 물증이 없잖아. 어, 그러니까 그래서- 자백 증거밖에 없으면은 사실 오래 못 잡아두는 것도 있고. 48 그래도 시간. 48시간은 잡아둘 수 있는데 그 전에 풀어줘요. 그치, 이게 의도한 거지. 네. 약간. 어디로 가나 보자 약간 네, 그런 그거였어요. 느낌이었어. 그래서 다 따라붙으라고 네, 맞아요. 해놓고 일부러 풀어놔. 근데 경찰인데 그거 모르겠냐고. 그래서 막 따돌리잖아. 하필 또 뒤 그 달라붙어오는 게 최산. 최산이에요. 뭐 어디 가는데? 아 자꾸 송강호가 나오지? 춘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막 그랬나? 뭐 그랬어요. 그렇게 또박또박 얘기 안 할 텐데. 춘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했나 보죠. 이때까지도 또 최산이 하필이면 붙잖아. 그러니까 얘가 아직도 범인일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 나 있는 거지. 이제는 끝났다고 봤어. 그 최면을 통해서 결국 양정호를 맞아요. 찝은 순간 나는 이제는 아니구나라고 아니 그것도 생각했어. 난 연기일 수 있겠다 생각했어. 아니, 야, 저도 심지어 이미 최면까지도 하면서. 이미 그때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아니 저는 이제 양정호랑 어쨌든 최산 둘 중에 하나는 뭐 범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미리 얘기하자면 양정호도 범인은 아니고 공범이었던 거잖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둘 중에 하나여야 되지 둘 다일 수는 없는 거고 최산일 수는 이제는 없다고 보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이 벌인 어떤 거에는 누군가를 지키려고 했으니까 진범은 그 사람이고 얘는 도운 거다. 이제 그 얘기가 18, 11화에 이제 전개가 되는 거겠죠. 그거는 지금 9화 한 중간까지 얘기를 했는데 예,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A A 플랫 중간에 웃는데.